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할 차례요? 289페이지. 오늘 배울 부분이 많이 나오면 한 5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가 이제 4문제에서 적게 나오면 4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중개사법과 연결되는 부분, 확인 설명서 작성법이 있죠.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 한대요? 네, 요약집 일단 요 강의 나가고 또 오후에 뭐 한다고 듣지 않았어요? 오후에? 네. 뭐 한다뇨? 네, 진도별 모의고사. 약 한 30문제 정도씩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마 풀어볼 겁니다. 5월달부터는 진도가 요약집 정리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 공부를 하셨던 뭐 제가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큰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속도가 많이 좀 이제 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이 속도가 되게 조금씩 빨라지죠. 이제 그리고 이게 수업을 안 듣고 5월달에 오신 분들은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그래도 계속 들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수업을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요. 중개사법 쉽죠? 아니, 쉬우니까 많이 빠지잖아. 네. 쉬우니까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쉬워하는 사람만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구나. 아주 정확하네. 맞아. 맞아. 아주 정확해. 쉬워하는 사람만. 그건 겉으로는 쉬워하죠. 예, 근데 막상 나중에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한데 막상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 안 나왔다고 혹시나 창문 열고 이쪽으로 걸어갈까봐. 설마, 그죠? 예,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예, 근데 여긴 좀 이 문이 깨서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끼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중개사법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과 또 막상 문제 푸는 거와는 내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점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죠.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모의고사 치는 것 같은데? 며칠이나 보죠? 네, 29일 날. 모의고사 한번 또 보세요. 점수 안 나오더라도 이제 자꾸 이렇게 문제 푸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부딪혀야 돼요, 문제를. 자꾸 부딪혀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험장에 가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자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점수가 안 나올까봐. 그냥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예. 1차 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나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럼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는 7, 8월달 넘어가서부터가 여러분들 실질적인 실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한 9월달쯤 돼서 나오는 부분이 실전의 실력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모의고사는 무조건 일단 보세요. 그래서 뭘 연습하라 그랬죠? 제 시간 안에 어떻게 돼요? 풀어 나갈 수 있느냐를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시간에 대부분 다 제 시간에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읽기가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재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물론 잘 읽으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1차 과목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재 읽으세요. 교재를 읽는 거 안 읽는 차이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차이가 납니다. 글자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 답이 뭐다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답이 1번이다, 2번이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읽어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를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 차이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후 반, 여러분들이 아마,
해놓으면 점수, 처음에는 이제 많이 실망을 할 거야, 아마. 실망해서 5반을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에이, 나 안 할래.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손해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잘 버티고 있으면 이제 뭔가는 하나씩 건져가게 돼 있어요. 건져가게 다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5반들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중개사법, 저는 좀 5월 달부터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중개사법이 이제 속도도 좀 빨라지고 전체적인 요약 정리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5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5월 달에 접수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옛날에 접수했는데 수업을 안 듣다가 어떻게 5월 달부터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민원도 올 겁니다. 너무 빨리 나가는데요. 뭐 어쩌할 거야, 아마 그런 분들 분명히 아마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지금 얼굴이 다 익어요. 예, 얼굴이 다 익어서 꼭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저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저 카메라 갖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예, 이제, 혹시나, 만약에, 동영상을 계속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동영상 안 듣고 중개사법 대충 하면 되겠지 하고 5월 달부터 왔다가는 큰 코 다쳐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라. 중개사법. 아직은 여러분들은 뭐,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중개사법 공부하지 마시고, 예,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기회 있습니다. 중개사법 공부하지 마시고, 뭐 공부하나? 1차 과목 공부하라. 자, 일단은, 5월 달부터 이제 문제, 5반 들어간다는 거 한번 공지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일단 보죠. 289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작성법을 보죠. 자, 확인 설명서 1, 2, 3, 4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확인 설명서 1,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고, 제가 1월 달에 확인 설명서 1 작성법을 한번 봤고요. 2, 3, 4는 3, 4월 달에 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확인 설명 1, 2, 3, 4를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 뭐부터 공부하라. 제가 강의한 것처럼 1, 2, 3, 4를 동시에 공부하지 말고 우선 뭐부터 공부하시나? 확인 설명서 1만 일단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일이 눈에 익으면 그때부터 2, 3, 4를 같이 공부하세요. 자,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네 가지가 계속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니까.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1 부분 볼까요?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슨 용도예요? 확인 설명서 1은 무슨 용도? 주거용이죠. 자, 주거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교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임대 있고요. 자, 확인 설명 자료 돼 있습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있는데요. 거기에 등기권리증, 등기상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체크하도록 돼 있죠.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왜 체크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확인 설명 방법이 어떻게 되죠? 확인 설명 방법이, 자,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자, 내가 설명하면서 제시한 자료들 있죠. 자료들을 여기다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상물관 상태에 관한 자료구상이 있었죠. 대상물관 상태에 관한 자료구상,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자, 누구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다? 누구한테요?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은 얘기죠. 자,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은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자, 이제 중개사법에 배웠던 겁니다.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뭐하고, 취득은행에게 설명하죠. 취득은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다가 기재하면 돼요. 자, 여기 요구사항 있죠? 거기다 뭐라 했어요? 자료 요구 불응시 기재. 자료 요구 불응시 기재. 자료 요구 불응시. 예, 불응시. 자, 일단 자료 요구한다. 불응하죠? 그러면 이거를 취득은행에게 뭐 한다? 설명하라 그랬죠? 설명하고 또 그 불응 사실을 어디에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 그랬죠? 그 불응시 기재.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불응시 기재. 자, 그러면 다 썼으면 이제 개업공개사 기본항인사항으로 넘깁니다. 자, 이 개업공개사 기본항인사항 있죠? 요거는 어떻게 기재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혹시
이 확인 설명서 작성법 여러분이 다 한번 썼었죠? 안 쓰신 분들은 지금부터 일단 쓰시는데 못 쓰면 나중에 쓴 사람들 여지껏 빌려가지고 꼭 써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요약집 할 때는 기본 썼고 옮겨 적으세요 그럴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어떻게 기재한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자,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옆에 써보세요.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어떻게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자, 그러면 이제 대상물건 표시란 있죠? 대상물건 표시란은 어떻게 기재한다 그랬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기재하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자, 토지대장, 자 이제 대상물건 표시라는 부분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 토지 보죠? 토지 보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있습니다. 지목 보니까 실제 이용 상태 있죠? 공부상 지목 확인한 다음에, 자 토지대장을 통해서 지목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자 현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을 보니까 전용 면적, 대지 지분, 그 다음에 준공연도, 용도 보세요. 대장사의 용도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실제 용도 있죠. 자 대장사의 용도와 실제 용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조 방향. 자 구조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죠. 자 이제 방향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향을 보죠. 방향은 어떻게 된다? 자 주거용은 뭘 한다 그랬죠? 주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주거용은 주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주실이 뭐예요? 거실이나 아니면 또 안방. 자 이렇게 방향은 주거용은 주실, 거실이나 안방을 기준해서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비주거용은 어떻게 된다? 이거 같이 써놓으세요. 비주거용은 출입구죠. 출입구를 통해서 기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불분명하다. 자, 방향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뭘 알아? 기준을 명시하라 그랬죠? 자,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을 어떻게 하라? 명시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기준 명시하라.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거용은 주실, 거실 안방,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방향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명시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을 만약에 원룸이라고 생각하고 중개해 줍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출입구가 꽉 막혔는데요. 그래서 창문으로 잡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원룸 중개를 해준다고 칩시다. 원룸 중개를 줄 때는 방향을 뭐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원룸 가보셨죠?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죠? 꽉 막혔는데 뭐 그거 방향 잡아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창문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자 여기다가 기준을 뭐라 하면 돼요? 창문을 기준으로 뭐 남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건축물 부분에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있죠? 자 내진 설계 적용, 내진 이거 뭐죠? 지진과 관련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위반 건축, 자,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여부 있습니다. 위반 적법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 있죠? 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사항 나오죠? 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사항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재했죠? 근저당, 예,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자, 권리관계 2번 난입니다. 2번 난 권리관계. 잠깐 딴 생각하면 휙 지나가 있어요. 예, 애인 생각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사고. 자, 일단은 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사항 란 있죠? 거기에 뭐라 한다? 근저당 해놓고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 그 근저당은 뭘 확인해서 기재한다? 채권 최고액 있죠?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사항 부분을 들어갑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또 공법상 있었죠? 공법상 여기서 보면 이거는 임대차의 경우,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부분에서 보면 건폐율, 자, 건폐율, 그 다음에 또 용적률 상한이 있었죠?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기재한다? 시, 군, 조례. 조심할 것. 자, 시, 군,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가 아니에요. 시, 군, 조례면 뭐가 시, 군, 조례죠?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시, 군이에요. 일반, 특별시, 광역시와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여기 경기도는 여기 광명시, 그 다음에 또 뭐 경기도에 군 있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군조례로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한다? 특별시, 광역시는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광역시나 특별시를 한꺼번에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경기도를 갖다가 만약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꺼번에 적용한다. 그럼 문제가 있죠. 자, 광명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저쪽에 보니까 군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양평군이나 이런 데 가면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여기 도시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군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아니고 뭐다? 시군조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지역, 지구, 구역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하나 둘게 쓰는데 이것만 해당되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예,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지역, 지구, 구역 있었습니다. 자,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투기 허가 신고 있었죠? 투기 허가 신고 있었고요. 투기 허가 신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밖의 제한사항. 자, 그 밖의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밖의 제한사항. 이거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설 있었죠? 계획서설과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 있었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설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확인한다? 개업, 예,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 이거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자, 도시군 계획설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기재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거, 그 외의, 자, 확인할 수 없는 거 있었죠? 없는 것들은 뭘 통해서? 자, 부동산 종합정보망 있었죠? 자, 부동산 종합 뭐였죠? 정보망 있었죠? 정보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기재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망, 온나라 고 KR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분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입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을 보니까 다 쓰셨나요? 못 쓰신 분들은 만약에 옆집 거 한번 빌려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입지 조건에서 보면 주거용 나오죠. 주거용은 어떻게 된다? 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물이설죠. 도대주 교판 이게 나옵니다. 자, 일단 보죠. 주거용은 입지 조건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물이설. 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물, 의료시설. 요 5가지가 입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도로와의 관계, 몇 미터면 저 접근도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비포장, 포장됐고, 대중교통 뭐예요?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죠. 자,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교육시설, 초중, 고등학교 있었죠. 그 다음에 판매물, 의료시설 부분에서 보면, 이제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있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경비실, 관리주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몇 킬로 이내 거? 1km 이내 거죠? 자, 1km 이내 비선호시설 체크하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있었습니다. 자, 이때 거래 예정 금액 있었죠?
그 옆 거래전 금액 옆에 공란에다가 중개 완성 전 이렇게 기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있었죠? 자, 개별 공시가와 건물 공시가격 요거는 임대차의 경우 생략 한꺼번에 묶어서 임대차의 경우 생략 이렇게 기재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8번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증류세율 있었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증류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제외. 8번 나는 어떻게 한다? 임대차의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는 아예 뺀다는 얘기죠? 제외. 자, 요까지가 이제 뭐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개업공개 세부 확인사항은 자, 일단 어떻게 기재한다? 자료를 요구하여 자, 일단 써보세요. 안 쓰신 분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개업공개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 기재.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 알려주는 거죠? 알린 거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 기재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확인 사항란에서 보면 이제 실제 권리관계란 있죠? 자, 실제 권리관계란 있습니다. 권리관계와 그 다음에 또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있었죠? 여기서 주거용을 보면 자,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정원수 그 다음에 또 조각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임대차는 뭘 기재한다? 보증금 그 다음에 또 월차임 그 다음에 계약기간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네, 장기 수선 충당금. 자, 임대차는 자, 이 임대차는 그 목적물 안에 있는 임차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임차인 현황까지도 어떻게 한다? 확인해 가지고 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월차인, 계약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까지를 확인해 가지고 일단 기재를 해 줘야지만 돼요. 자, 주거용은 임대차, 법전상권, 유치권, 정원수, 조각물까지 확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부 설문 상태 있었죠? 내부 설문 상태. 자, 수도, 전기, 가스 있었죠? 공급 방식까지 체크하면 되어 있고, 소방 보세요. 소방 보니까 뭐가 나온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단 여러분 천장에 그 화재 감지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거 깨알같이 좀 작게 써놨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택용 소방실로서 아파트를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제외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용 소방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는 포함한이 아닙니다. 제외한. 자, 아파트가 사용하는 층수고 5개층 이상 주택을 얘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그다음 난방방식 연료 공급 있었죠. 그다음에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썰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의 썰물을 보게 되면 그 밖의 시설물이 있었죠. 그 밖의 썰물에서 주거용을 보면 주거용은 자, 가정 자동화 시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IT 시설이 있으면 IT 시설을 기재한다. 뭐 CCTV 뭐 이런 겁니다. 자,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 시설 요거와 그 다음에 또 IT 시설이 있으면 IT 시설을 기재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재 요령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또 있고요. 체크하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뭐 있었죠? 일조량, 그 다음에 또 소음, 옆에 쭉 가보세요. 진동까지입니다.
일조량 소음, 저 옆으로 가다 보면, 소음 옆으로 가다 보면 가운데 지금 진동 있죠? 진동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일조, 소음, 진동. 자, 환경 조건은 뭐 있다? 일조, 소음, 진동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있죠? 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이거는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을 기재하는데, 자, 거기에 산출 내역 옆에 밑에 보면 깨알같이 또 하나 써놨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란 보세요.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죠. 서명 또는. 자, 근데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서명 및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이고요. 거래 당사자들은 뭐예요? 서명 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인설명서 1 작성법이에요. 자, 확인설명서 1 작성법을 봤으니까 이제는 또 뭘 보냐면 확인설명서 2 보죠. 확인설명서 2는 무슨 용? 자, 293페이지 있죠? 이건 무슨 용이다? 비주거용. 비주거용. 뭐 상가라든가 이거죠? 자, 보니까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확인설명 자료 내용 똑같습니다. 자, 이제 똑같다는 얘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주거용과 같습니다. 이제 주거용과 같은 것은 같습니다라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기본항의사항 여기에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 토지용 계획 요까지 주거용과 같아요. 주거용 같다라고 한다면 주거용 보면 되겠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 조건을 보면 자, 여기에 보니까 입지 조건에 주거용은 도대주 교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비주거용은 어떻게 된다? 자, 도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중교통, 그 다음에 또 주차장까지만 했죠. 뭐가 빠졌어요? 교육과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이 빠져있죠. 왜 교육과 판매 및 의료시설이 빠져있어요? 교육, 이거면 주거와 관련되죠? 판매 의료시설, 이거 주거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된 게 빠진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일단 빠져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거래증 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다 주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지금 비주거용이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예요. 기본학위 사항이 1번부터 7번까지죠. 자, 주거용은 주거용 다시 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죠. 뭔가가 빠졌다는 얘기죠. 뭔가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 주거용에는 뭐가 있다? 비선호시설이 있었죠. 그런데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이 없었죠. 자, 그거 체크를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 주거용과 같고요. 기재료는 일단 주거용 같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실제 권리 관계 요것도 주거용과 같아요. 자, 요것도 자 실제 권리 관계가 주거용과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 내용이 같다. 같은데 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임대차가 자 주거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겠죠. 그런데 비주거용은요.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겠죠. 그거에 차이점이 있을 뿐 내용 나머지는 같아요. 자,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상 임대차가 다를 뿐 내용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부 설문 상태 보죠. 자, 수도, 전기, 가스 일단 같죠. 자, 소방 보세요. 소방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방 보니까 소화전 비상벨 나오죠. 주거용의 소방 보세요. 주거용에는 소방이 뭐 들어갔었죠? 예,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주거용에는 뭐가 있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비주거용에는 뭐가 있다? 소화전 비상벨. 만약에 비주거용에다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주거용에다가 소화전 비상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난방실 용금급 승강기 배수
자, 내용 같고요. 자, 그 밖의 썰물을 보겠습니다. 그 밖의 썰물에서 보면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자, 비주거용은 어떻다? 요거는 자, 상업용과 그 다음에 또 공업용으로 나눠져요. 공업용으로 나눠진다. 상업용은 오수, 정화, 시설, 용량이고요. 자, 그래서 상업용은 뭐가 된다? 오수, 정화시설, 용량. 공업용은요? 공업용은 세 가지인데, 자, 오수, 정화시설, 용량. 상업용인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 용량. 그 다음에 또 용수설, 용수, 시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비주거용은 그러니까 그 밖의 썰물이 일단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다르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비주거용도 다시 뭐가 달라요? 상업용과 공업용이 다르죠.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오수 정화시설은 뭔지 아세요? 네, 정화죠. 여러분 이제 주택 뭐 건물 같은 거 할 때 땅 밑에다가 이거 하나 묻는 거 있어? 정화조. 예,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똥 싸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그쪽에 정화조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발효되죠? 예,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나가죠. 요즘은 오수 정화시설 이거 설치를 안 하고 바로 어디로? 뭡니까? 폐수 그 처리장인가요?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도시 얘기고 중소지역 같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대부분 이걸 갖다 설치합니다. 그럼 오수 정화시설 용량 몇 인용이냐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자, 이거 뭐죠? 이 그 밖의 썰물은 지금 개혁공개서 세부 확인사항이죠. 어떻게 확인해서 기재해요? 일단 확인해서 기재하는 게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게 기재한다 그랬어요? 기재할 때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주거용과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확인할 때 간다.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주거용 있었죠? 자, 이거는 이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알려준 사항을 기재하죠. 혹시 여기 상가 건물주 계세요? 가끔씩 제가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가 건물 갖고 계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이 몇 인용인지 아마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거 오수 정화시설 용량 몇 인용이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래요. 자, 근데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건축물대장에 나와요. 건축물대장 뒷면에 오수 정화시설 용량이 나오니까 만약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이런 대답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스스로 다시 확인해 줘야 돼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공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그 다음에 전기 용량. 자, 여러분들 전기 용량 몇 풀도 이거 들어간 그 용량 있죠? 그 다음에 또 용수시설 세 가지를 확인해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벽면 상태 있습니다. 자, 뭐가 빠졌죠? 벽면. 주거용과 대비하면? 주거용 대비하면 뭐가 빠졌어요? 도배가 빠졌죠? 자, 도배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주거용과 대비했을 때 세부 확인사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네, 환경 조건. 자, 주거용에는 뭐가 있어요? 주거용에는 일단 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있었죠. 근데 비주거용에는 뭐가 없다? 환경 조건이 없더라.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공부합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풀어봤을 거예요. 기출문제들 별거 다 나오죠. 이거 별거 다 나옵니다. 이게 기출문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부터는 주거용과 같아요. 자, 주거용과 같다면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용 보겠습니다. 토지용 보면 자, 이제 296페이지. 자, 확인 설명서 있고요. 토지용이죠. 건물 없는 순수 토지만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자료 갖고 기본 확인 사항 내용 쭉 같죠.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또 토지용계획 군법상 규제사항 내용 같습니다. 자, 제가 내용이 같다는 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 주거용과 항상 기준이 뭐예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과 내용이 같다. 자, 그러면
입지 조건 보세요. 자, 입지 조건 보니까 뭐가 있다? 토지용은요. 토지용은 어떻다? 도로,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이렇게 했습니다. 도로와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주차장, 교육, 판매가 빠졌죠. 자, 토지에서 왜 주차장이 빠졌어요? 주차장 의미가 없죠? 농지에다가 주차장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단 빠져있고, 교육 판매는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빠지고요. 자, 도로, 대중교통 두 개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증 금액 등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유세율 있고요. 거기 보니까 비선호시설이 있네요. 자, 5번란 보세요. 비선호시설 있죠. 자, 그럼 비선호시설은 주거용이 어떻게 돼요? 비선호시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에는 없었죠. 그런데 다시 어디에 와 있어요? 예, 토지용에는 와 있죠. 비선호시설이. 자, 그렇게 한번 구분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에서 자, 실제 권리관계, 공시대증 권리관계에서 보면 토지용 있습니다. 토지용에서는 일단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요.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자,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그 다음에 구축물. 그 다음에 또 적치물. 그 다음에 또 진입로. 진입로. 그 다음에 뭐 있다? 경작물 있었죠? 자, 진입로. 그 다음에 경작물. 이런 거 있고요. 이때 임대차는 뭐를요?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요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토지용 다시 보죠. 자, 토지용에는 실제 권리관계란에 뭘 기재한다?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한다. 토지 임대차도 있죠? 농지 임대차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 행사 여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지 행사 여부. 그 다음에 또 구축물, 적치물. 구축물, 가설건축물 같은 거죠? 적치물 뭐예요? 쌓아둔 거, 토사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자, 이거 남의 땅에다가 이런 거 쌓아놓은 경우 종종 생겨요. 내가 저쪽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화성이라든가 저기 산기슭에 땅 하나 사놨는데요. 나중에 내 땅 잘 있나 해서 한번 가보면 어떤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 모릅니다. 누군가 모르는데 거기다가 토사 쌓아놓고 아니면 또 목재 같은 거 쌓아놓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거 함부로 치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남의 거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다 확인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진입로, 경작물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한다. 뭐 심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 확인해서 기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부터는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부터는 뭐와 같다? 예, 주거용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토지용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 보죠.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 보게 되면 거기 보니까 확인설명 근거자료 확인설명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 부분은 주거용과 같고요. 자, 그러면 기본항의사항 있죠. 기본항의사항에 토지를 보세요. 토지 보니까 소재지 나오죠.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괄호 쳐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등록지. 자, 그러면 소재지를 뭐 가지고 확인한다? 예, 등기상증명서. 자, 소재지를 뭐 가지고 확인한다? 등기상증명서. 이걸 왜 체크하도록 하겠느냐? 자, 주거용이나 비주거나 토지용은요. 이건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상권 표시란이 있었죠? 근데 뭐 갖고 확인한다 그랬죠? 주거, 비주거, 토지는 뭘 갖고 확인한다? 대장 갖고 확인한다 그랬죠?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갖고 확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재지를 대장이 아니고 뭐다? 예,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기재하고요. 권리관계 넘어가고, 자, 권리관계는 주거용과 같다는 얘기죠. 재단목 임목의 상류 상태 보겠습니다. 자, 재단 목록과 그 다음에 또 임목의 임목 생육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란이 있었죠. 자, 임목은요. 임목은 뭘 가지고? 임목은 임목 등록원부, 임목 등록
원부와 그 다음에 또 임목등기부. 임목등기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광업재단과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은요. 공장재단은 이거는 뭐를 통해서 자, 재단 목록과 그 다음에 재단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재단 목록, 그 다음에 임목의 생유 상태, 요란 에서는 자, 임목은 뭘 통해서요?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부, 그 다음에 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요, 재단 목록과 재단 등기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 참고사항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전 금액과 취득시 부담할 조세 정류세율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자, 일단 입지 조건란 없죠. 자, 일단 기본한 사항 해보세요. 입지 조건란 없죠. 없죠. 예, 입지 조건란 일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없을까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죠. 분명히 자, 임목은만 나무만 있는데 광업이나 공장재단은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도 뭐가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입지 조건 난 없다. 이건 시험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을 보죠. 자, 여기에 이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란에 보면 자, 여기서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과 그 다음에 어디 있다?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요.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법정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유치권,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치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임대차는 그대로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는 임대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유치권이 있어요. 자, 법정저당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저당권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비슷하죠? 건물 들어가 있는 부분. 자, 근데 뭐가 없냐면 뭐가 없어요? 정원수 조각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장 있죠? 공장에 정원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물론 아파트형 공장이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공장 같은 데 가보세요. 공장 가보면 출입문 있고, 여러분들 공장 안 다녀보셨죠? 예, 저는 옛날에 공장 한번 다녀봤습니다. 예, 공돌이 출신이에요. 자, 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쭉 입구부터 시작해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죠? 건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사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정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원수 조각물이 없어요. 뭐 조각물 같은 것도 있죠. 왜 입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있는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미 어디에 있느냐? 있어요. 재단 목록에. 여기 보니까 어디 갔냐? 재단 목록 있죠? 자, 재단 목록에 보면 재산적 가치가 되는 걸 다 목록에다 다 적어놔요. 여기다 보면 나무 몇 그루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 집에 저기 그 나무들 왜 이쁘게 하는 나무들 비싼 거 아시죠? 그루당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억대 넘어가는 나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목록에다가 다 적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다? 정원수 조각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것까지, 자, 요까지가 이제 확인설명서 1, 2, 3, 4. 나머지는 뭐 주거용과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법을 여러분들이 봤는데요. 이 작성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매년도마다 2문제씩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단 작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20회부터 시작해서 20, 21, 22, 3, 4, 5, 6, 7까지 매년 2문제 나왔고 작년은 한 문제 나왔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또 2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한 문제만 보죠. 작년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에 302페이지 문제 보죠. 자, 공인중개사 2번 문제. 공인중개사법 영상 개업공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기본 확인 사항은 누가 확인한 거? 개업공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번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어느 란에 있어요? 기본 확인 사항란에 있어요? 세부 확인 사항란에 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일단 이제 이게 세부적인 거니까 이쪽으로 살짝 옆으로 넘어오면서 어느 란이죠? 자, 일단 건축물란에 있죠? 건축물란이면 어디예요? 세부예요?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죠. 자, 이렇게 기본 확인 사항 안에 있는 거, 세부 확인 사항 안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는 어디에 있고요? 기본 확인 사항 안에 있고 뭐뭐는 세부 확인 사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3번에 보면 거래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전 금액을 적는다. 예. 거래전 금액은 중개 완성 전에 걸 적는다 그랬죠?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사항을 적는다. 벽면 도배 상태는 뭐예요? 세부 확인 사항란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예, 세부 확인 사항란이죠? 세부 확인 사항란은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느 란에 있어요? 일단 예, 이거는 소방부. 자, 이제 조금 넓혀갑니다. 소방 부분에 있죠? 네. 그리고 이 소방 부분 어디 있죠? 내부 시설물란에 있죠? 내부 시설물란은 어디다? 세부 확인 사항란에 있죠. 풀만하죠? 그러니까 어느 란에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기재한다까지 다 확인을 해주고 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계약 실무 들어가는데요. 자, 부동산 계약 실무 이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건데 요즘은 이 계약 체결란 제1절란은요. 제1절과 뭐 계약서 작성 부분은 주로 이제 계약 실무 민법상의 계약편 부분이 많이 나와요. 자, 일단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일단은 보죠. 가격 인도 확인하고요. 계약 당사자 확인하는데 뭘 확인한다? 일단은 진정한 권리자 여부, 즉 계약 당사자, 즉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권리자를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거 뭘 갖고 확인하죠? 진정 권리자 확인은 예, 일단은 등기부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그랬죠? 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요까지 확인했어요. 개업공개사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의무 다한 것? 아니죠. 자, 이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뭐까지를? 등기필증, 소유 여부 확인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부족하다면 또 뭘 확인한다? 자, 국세나 아니면 또 지방세 납부 여부 있죠?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랬죠. 누구 면으로 납부하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이것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 탐문조사까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토지 같은 거 있죠? 난 모르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잘 모를 때는 탐문까지 거쳐서 이제 뭡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는 요 위에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 작성 교부가 있는데 자,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307페이지 쭉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필요적 기재사항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배웠던 거 인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권조설 있었죠? 인권조설약 이렇게 썼습니다. 인 뭐죠? 인적사항. 그 다음에 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은 해상이 있었죠? 인도일시, 권리 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료였죠. 자, 다시 한번. 뭐죠? 자, 수업 시간에 뭐 저기 자꾸 돌려서요. 뭐다?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전 지급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인도일시, 권리 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것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사항 뭘 가지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죠? 등기부를 통해서도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물건의 표시는 소재지 이런 것들이죠. 이건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계약일 기재하면 되겠고요. 자,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이 있었죠. 자, 일단은 거래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 금액은 일단은 총 단위 면적당 얼마, 그 다음에 또 총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냐? 바로 뭐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자, 여러분들 민법에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다음에 매매하는 거예요. 자, 난 평당 얼마씩 이런 거죠? 자, 이걸 갖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재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나중에 측량을 하죠. 측량을 했을 때 대금이, 면적이 증감이 되죠. 그러면 대금에 대한 어떻게 돼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일단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재하고, 자, 지급 방법이 있죠?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된다? 계약금과 그 다음에 또 중도금, 그 다음에 또 잔금 이렇게 되죠? 자, 일단 계약금만 지급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자, 일단 계약금만 지불돼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도금이 지불됩니다. 어떻게 돼요? 중도금이 지불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때는 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이행이 착수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민법에서 계약편 한 번씩 배우셨죠? 네, 계약의 이행이 착수됐다. 자, 계약의 이행이 착수됐다는 이게 뭐예요? 이미 계약의 이행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금이 지불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중도금 지불된 이상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지불 시점입니다. 잔금 지불 시점에서는 개업기관에서 뭘 확인하라?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하라 했죠. 권리관계 여부를 다시 한번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행관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행관계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금액과 관련된 부분 요까지 한번 구분해보고, 자, 인도일시 언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거 있고요. 자, 권리전 내용 그 안에는 권리를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말소시켜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뭐 있죠? 저당권을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말소시켜할 것이냐 이런 것들 약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것 조건에 기한 설명서율제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 내용이 있어요. 자, 소위 말하는 뭐예요? 특약사항이죠. 자, 그럼 특약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특약사항, 자, 311페이지 보세요. 자, 311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온다? 기타 약정 내용 나오죠? 자, 약정 내용 거기 보니까 자, 담보 책임 있습니다. 자,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담보 책임은 뭐다? 법정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면 계약서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명시하지 않았다? 네, 진다. 그래도 진다. 왜 그렇죠?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매매 비용이 있어요. 자, 이게 대해서 뭐죠? 매매 비용. 자, 매매 비용은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뭐라 한다? 매매 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매매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측량비용이라든가 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이런 것들이 매매비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매매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균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쌍방이 균분한다. 이제 약정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중개보수도 매매비용인데 중개보수는 어떻게 돼요? 쌍방이 균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비용에 해당되지 않은 게 뭐 있을까요? 일방만이 부담하는 거. 일방만이 부담하는 거. 뭐 있죠? 뭐 여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있죠. 그 다음에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세. 등록세, 뭐 취득세, 등록세 합쳐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이건 일방만이 부담하는 거죠. 그거는 매매비용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놓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예전에는 시험 문제, 뭐 10몇 회 때 아니면 5회, 6회 때 이럴 땐 시험 문제 참 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죠. 이제는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 부분 쉬었다 가죠.